조선의 태양이 검게 물들다. 1506년 9월 1일 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한 경회루에서는 그 정적을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와 악기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밤을 낮처럼 밝히고 코를 찌르는 진한 분내음과 술 향기가 가득한 곳. 그 중심에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 이융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이 자신의 마지막 왕자가 될 것임을 꿈에도 모른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흥청망청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자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의 삶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왜 성군 성종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괴물이 되었는지, 단순히 미쳤다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잔인한 서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자 이융, 껍데기뿐인 축복. 1476년 11월, 성종의 장남으로 이융이 태어났을 때 온 조선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적장자의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 궁궐 암투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으나 질투와 투기라는 죄목으로 세자가 고작 3살이던 해에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녀는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게 되죠. 어린 연산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은 온통 감시자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아들을 지독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너는 장차 성군이 되어야 한다. 는 압박 아래 연산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숨막히는 유교 경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은 청명했으나 공부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스승들이 엄격하게 꾸짖을 때마다 세자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고 합니다. 성종은 아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질책했죠. 이때 형성된 권위에 대한 증오와 애정결핍은 훗날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모든 대상을 파괴하는 광기로 발현됩니다. 연산은 세자 시절 아버지가 아끼던 사슴이 자신의 옷소매를 물자 그 사슴을 죽이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참았습니다. 하지만 성종이 죽고 왕이 된 직후 그는 가장 먼저 그 사슴을 쏘아 죽였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일화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피바람의 전조였습니다. 무오사와 억눌린 칼날이 처음으로 칼집을 벗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초기 몇 년간 그는 의외로 조용한 왕이었습니다. 선왕의 정책을 이어가는 듯 보였고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연산의 내면에는 자신을 감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대강과 사림 세력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조의 제문이라는 글 하나에서 터졌습니다. 사초에 실린 이 글이 세조의 찬탈을 비판한다는 명분을 잡아 연산군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던 선비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이것이 무오사화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은 왕권 강화를 원하는 군주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6년 뒤 자신의 출생에 얽힌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며 깨어납니다. 갑자사와 피 묻은 적삼과 복수의 화신. 연산군 10년 간신 임사홍은 왕의 광기를 깨울 치명적인 열쇠를 쥐고 나타납니다. 그는 연산군에게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고발합니다. 사약을 마시던 날 그녀가 피를 토하며 붉게 물들였던 그 피 묻은 적삼이 연산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연산군은 그 적삼을 부여잡고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멈춘 자리에 지독한 사리가 들어찼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귀인과 정귀인을 대궐들로 끌어내 직접
몽둥이로 난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아들들을 불러 이 죄인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매질을 했던 왕자들은 나중에 진실을 알고 통곡했으나 연산군은 자비 없이 그들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와 같은 공신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 참시를 감행했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병석에 누워있음에도 찾아가 어머니의 죽음을 따지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대비는 그 충격으로 며칠 뒤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조선의 궁궐은 왕의 통곡 소리와 신하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채용사와 흥청, 국가 시스템의 붕괴. 복수를 끝낸 연산군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뒤틀린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가라는 조직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전국의 미녀와 준마를 강탈하기 위해 채용사와 채마사를 파견합니다. 채용사들은 말 그대로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왕의 눈에 들면 가문이 일어난다는 말은 옛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부녀, 처녀, 심지어 사대부의 딸들까지 가리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에 평온했던 가정이 파탄났고 백성들은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린 나이에 혼인을 시키거나 얼굴에 흉터를 내는 등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여인들이 바로 흥청입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궁 안에 가두고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흥청의 수는 1000명에 육박했고 이들을 관리하고 먹이는 비용만으로 국가 예산이 거덜날 지경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경복궁 경회루에 금실로 수놓은 천막을 치고 대낮부터 이들과 어울려 유의를 즐겼습니다. 왕이 정사를 돌봐야 할 시간은 술과 여인으로 채워졌고 신하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기생들과 함께 춤을 춰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광기의 정점, 신원패와 한글 탄압. 연산군은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목에 걸게 한 사건은 그의 공포 정치를 상징합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패를 목에 건 신하들은 왕 앞에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폭정을 비판하는 투서나 벽보를 붙이자 연산군은 즉각 언문 금지령을 내립니다. 한글로 된 책을 모두 불태우고 한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그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냥터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성 근처의 민가 수백 채를 하룻밤 사이에 철거했고 그곳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나갈 때 연산은 화려한 사냥복을 입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왕의 사냥개가 백성의 목숨보다 귀하게 대접받던 시절 조선은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장녹수와 권력의 기생. 연산군의 곁에는 장녹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생이 되었던 그녀는 연산군의 뒤틀린 심리를 가장 잘 파고든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녀가 연산군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정에 관여하며 뇌물을 챙겼고 그녀의 친인척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그녀에게 보석과 비단을 안겨주었죠. 왕과 후궁이 쾌락에 취해 있는 동안 조선의 시스템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종반정, 무너지는 모래성. 1506년 9월 박원종과 성희안 등 뜻을 같이 한 신하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반정군이 대궐로 진격하자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궁궐 구석에 숨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흥청들과 간신들은 반정군의 칼날 앞에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녹수 역시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시신 위에 침을 뱉으며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최후, 교동도의 쓸쓸한 종말.
왕위에서 폐위되어 군으로 격화된 연산군은 강화도 인근의 작은 섬 교동도로 유배됩니다. 화려했던 경혜로의 연회 대신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가시 울타리가 쳐진 좁은 집 한 채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연산군 12년의 통치는 조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폭정은 조선의 시스템이 다시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미친 왕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한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를 공적인 권력으로 배설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시스템이 한 사람의 광기에 장악당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연산군은 역사의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청망청의 그 화려했던 잔치 뒤에 숨겨진 백성들의 피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날 채널을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옵소서.